88 서울올림픽이라는 게 올림픽의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올림픽이에요. 맞습니다. 평화의 올림픽이라고도 부르고 동서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. 그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두 번의 올림픽이 반쪽이었거든요. 80년대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는데 맞아요, 그때 맞아요. 동서 냉전이 한참 심할 때니까 그때 참가 막 안 하고 그랬어요. 안 해요.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다 안 가요. 84년도가 LA예요.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다 안 가요. 유일하게 공산국가에서 지금은 중국이죠. 중국만 간다고요. 다 반쪽. 그러면 88 서울올림픽. 여기는 분단국가네. 누가 가고 누가 안 가야 되지? 그런 얘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때 이제 동서 대탕트가 열리면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다 참가를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크게 열렸던 올림픽이어서 IOC 자체에서도 의미가 있는 있죠. 올림픽이 그럼요. 올림픽 역사예요. 이 88 서울올림픽에서는요, 총 160개국이 참가를 했습니다.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함께한 대회였습니다. 게다가요, 대한민국이 그때 종합 4위 오르면서요, 기적 같은 성과를 이뤄내게 됐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의 저격 사건이잖아요. 왜 이 기사가 나오는 거죠? 사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사실 그 시작은 박정희 대통령에게서부터 비롯됐던 것입니다. 그런데 박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서울 올림픽의 꿈도 사라질 뻔했었어요.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열 형편이 안 됐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고 식량도 부족하고 물자도 없고 또 실업자들이 양산돼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.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인들의 그 축제를 할 수 있는 올림픽을 연다는 거는 진짜 꿈 같은 그런 얘기였어요. 그렇죠. 근데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떠오르는 전 국민 프로젝트 아시죠? 바로 이거죠. 잘 살아보세. 이제 모르는 게 무슨 문제예요? 네. 이 서독과 중동에 노동자를 파견하기도 하고요. 고속도로도 만들고 제철소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맞아요. 사실 이 88 올림픽도 잘 살아보세 그 연장선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1964년 도쿄 올림픽 보고 이제 올림픽에 꽂힌 거예요.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 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. 이때부터 올림픽에 미친 사람, 올친 자가 됐습니다.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올림픽에 꽂혔던 데는요, 또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. 그래요? 그 당시만 해도요,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산다고 믿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이제는 남한이 우위에 있다라는 걸 국내외로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바로 이 올친자 박정희에게 제대로 불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 피스톨 박이라고 불렸던 전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. 이 사람은 소위 사친자, 사격에 미친 사람 뭐 이런 뜻이었겠죠. 박정희 대통령의 건의에서 차관급 이상들을 대상으로 사격 대회를 열자고 건의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. 실제로 사격 솜씨도 대단했는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. 이런 말이 박종규 씨에게서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. 이 박종규 씨의 추진으로 1978년에 해능에서 세계 사격 대회를 개최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대회가 생각보다 너무 성공적으로 끝나서 제대로 돈맛을 봤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성공에 여세를 몰아서 각하 올림픽을 유치하면 1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이 말에 박정희의 결심에 불이 붙었던 겁니다.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결심했으니까 부처에 지시를 내릴 거 아니에요. 그죠? 하자. 부처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? 아니 먹고 싶을 것도 없는데.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 몇 년 전까지 새벽종이 울린다고 이랬는데 올림픽을 어떻게 합니까? 사격대회라는 레벨 자체가 다른 대회예요, 이거는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을 도와줄 구원투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누구한테 갔을 것 같아요? 박정희 대통령이 뭘 추진하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다 이루어졌던 한 사람이 있죠. 딱 저희도 많이 나왔죠? 그죠? 정주영 회장이에요. 진짜?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네.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임자가 나옵니다. 네. 임자, 너밖에 없어. 야, 네가 고속도로도 놨잖아.
조선소도 만들었잖아. 아, 시키면 잘해. 안 될 것 같을 때 무조건 예스라고 하시는 그분. 민자, 내 마지막 부탁이야. 올림픽만 해와. 이게 뭐 조선소보다 어렵겠니?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럼 이때 정주영 회장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? 뭐 하겠다고 하겠죠. 뭐 어떡해요. 잠깐 한번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. 잘한다, 잘한다. 그래서 이 정주영의 서포트 아래요. 박정희의 원대한 꿈이 1979년 10월 8일 발표됩니다. 그런데요, 문제는 바로 당시 정치 상황이 파국이라고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. 올림픽 유치 선언 후에요. 일주일이 지난 10월 16일에 대규모 민주화 시위였죠. 부마항쟁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. 이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요.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고요. 올림픽을 유치하기엔 현실성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. 근데요, 올림픽 유치 선언을 한 지 20일이 채 안 된 바로 10월 26일에는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. 결국 박정희의 올림픽 프로젝트는요, 역사 속으로 가라앉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.